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반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이네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볼 때마다 시장 참 어렵다. 다 죽어가던 또 긴축 강도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독일 가스관을 잠그고 또 중국은 또 봉쇄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이 시장을 교란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하루 웃고 하루 울면 엉덩이 뿔나죠. 좀 시장을 길게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오늘 한 줄 요약은 일희일비하자, 일소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청하고 오늘 어떤 시장의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52, 나스닥은 2.26, S&P는 1.15 하락하며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생각보다도 잘 버티며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크게 무너졌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장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뭐 살짝 반등의 모습도 있었지만 나스닥은 반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살짝 들어가다가 다시 장 막판에 물량이 쏟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리 인상 가능성, 긴축의 강도, 글로벌 시장의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사자보다는 팔자 물량이 많이 쏟아진 모습이 반영된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니케이는 1.11% 상승했지만 상해 항생이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어제 영국은 거의 보합이었고요. 프랑스가 0.61%, 독일이 1.4% 하락하며 장이 마감이 된 약세장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주요 글로벌 시장의 투자 키포인트 경제TV가 전한 것들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욕 연은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6.8%이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쏟아지면서 긴축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TD진군이 미 경제 내년까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다시 경기 침체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UBS는 S&P 500의 올해 전망이 4,850에서 4,15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양날의 칼이죠.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IB들이 경제 전망을 해서 맞은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시설 보유수 이유로 독일행 가스관 노드스트롬 오늘 21일까지 문을 잠가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탈리아에도 감축을 통보를 했죠. 이탈리아는 적극적으로 루브라 계장을 트면서 러시아에게 돈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또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당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처음에 가스관을 만들었을 때 러시아와 통과된 가스관을 만들었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치아그 케이스는 러시아가 저 문을 잠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죠.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러지 않다. 뭐 문서에도 넣었다. 전쟁이 일어나도 가스관은 잠그지 않는다. 뭐 여러 요인들을 집어넣는데도 막상 전쟁이 터지고 불리하니까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 향후에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러시아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배를 통해서 LNG를 사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50% 이상으로 늘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2, 3년간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러시아에게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생각들이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요인으로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로 유지해가면서 글로벌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달러 강세, 기타 통화 모두 다 약세.
이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글로벌 시장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아주 X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가가 통화가 강한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미국으로도 돈이 안 들어가고 반대로 약세를 잃은 쪽도 돈이 안 들어가는 전형적인 침체 국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는 근래 20년 안에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미래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쉽게 글로벌 경제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선행을 하고 미리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치 않는가 생각이죠. 뭐 과거처럼 V자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올 연말까지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 자기의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 64%가 바이든 재선 도전에 반대를 했다는 거죠. 네, 안 된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확 빠지면서 문제가 좀 커지는데, 나라가 이제 리더십이 없는 거죠. 네, 이 정부가 뭘 하겠다,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과거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사인 시절 이런 나라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금융시장이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자괴감이 좀 드는 거죠. 여의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 취소 건수가 급증을 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있다. 주택시장에도 마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크게 올랐던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주택거래 시장이 팔리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오는 거죠. 주택시장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짜장면 시장까지도 주택시장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이 침체에 들어간다면 경제는 당연히 안 좋을 것이 사실이죠. 뭔가 혁신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경제 관련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검사의 머릿속에 무슨 선한 거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유엔이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국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이 19일 방한을 하면서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다. 참, 이 사람들은 오면은 반도체를 먼저 보러 가고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하고 여기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G 사이언스 파크이면은 IT, 뭐 IoT, 전장산업, LG가 잘하는 가전과 연계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일단 자넷 옐런이 19일 날 방한하는데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뭐 되게 좀 이상한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EU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죠. 물론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지만 영국이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금리 상승, 크레딧 리스크 뭐 여러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일단 유로와 달러가 1유로당 USD가 거의 1대1 페르티에 와 있는 거, 1.0041달러 1유로당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로 약세, 달러 강세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유럽 시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유럽의 큰 경제 핵심인 독일이, 제조업 국가인 독일이 어려움이 처했죠. 일단 가스값,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금리 상승,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 경제 침체, 소비 침체, 이런 것들이 유럽 1번 시장인 최고 시장인 독일 시장을 어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여기에 영국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 유럽이 다시 자국 통화에 유로화의 강세로 몰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뭐 CCS인가요? CCP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가스관을 잠궜다, 벌금을 매겼다,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나오는데, 일단 WTI는 1.47% 하락해서 104.2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00달러 이하까지 좀 빠져줘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반면 어제 끝난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7.67%나 상승하며 6.50달러를 기록한 거죠. 네,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러시아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추이를 봅시다. 2년은 3.08, 10년은 3%, 30년은 3.19인데 2년과 10년이 마이너스 역전이 8bp까지 늘어나는 거 그렇죠? 네. 10년 금리는 경제의 어떤 수준을 나타낸다.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것을 가정한 것이고 2년짜리는 단기금리, 페드의 금융정책이 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걔들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는 안 좋아서 장기금리로 빠지면서 금리가 역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2.8%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3%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 역전폭이 더 증가될 것인지 더 증가된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빠졌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은데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7월에 FOMC가 75bp를 인상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추가 75bp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은 50이나 25로 줄일 것인가? 심지어는 뭐 100bp 인상설도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슈퍼 울트라 스텝을 취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긴축에 대한 고강도 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빨리 이 FOMC라든지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된다.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 이후에만 시장이 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7일까지 이번 주 내내 시장은 변동성이 증가하는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가정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루 상승하고 하루 이렇게 대폭락하는 이러한 장세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뭔가를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시각을 좀 멀리 두고 2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우상향하는 그러한 고래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깔고 가는 그러한 뚝심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에는 이 장에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미국의 개별 종목, 주요 종목 개별 종목을 통해서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종목 트위터죠. 네, 트위터가 11.25%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손을 들었는데 미국 정부의 압력에 손을 든 거죠. 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뭐 무슨 계정이 가짜 계정 문제도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결국 미국 정부의 압력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앨런 머스크가 손을 들었는데 이제 두 회사 사이에 이제는 소송전이 또 이어지는 거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이죠. 네. 이러한 움직임들 여러 사항들에 의해서 오늘 테슬라가 크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애플은 144.87달러, 1.48% 하락하며 장이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가 6.55%나 하락을 했네요. 703달러. 또다시 700달러가 무너지는데 테슬라는 제가 박스권을 놓고 투자를 할 때 700달러 무너지면 사고 800달러 근처면 팔고 이게 이제 테슬라 투자의 가장 좋은 정석인데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먹기가 참 좋은 거죠. 어떤 트렌드와 움직임 패턴을 보면은 주식을 또 하기에 편한 면도 있습니다. 리비안도 7.63%나 하락을 했네요. 네, 뭐 자동차가 전기차가 4,000대 이상 팔려는 좋은 면도 있었는데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기준금리 인상 그런 것들 또한 인플레이션의 지속 상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 원자재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중간재 가격 상승이 이들 전기차 가격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또 올릴 수 없는 경쟁의 또 한계와 심화, 또 문제점들을 노출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가격의 오늘 하락으로 연결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1% 하락해서 264.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4.33% 하락했네요. 151달러. 다시 150달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5%라는 증권사에서 비중 확대를 외치면 비중 확대다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GP의 일단은 뭐죠? 게임 시장이 망가지고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GPU가 시장에서 망가진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이제 GPU 뭐랄까 플랫폼들이 시장에 막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시장에 막 나오는 거죠. 중고 시장만 형성이 되고 신규가 팔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이야기를 들으면 TSMC에 자기들이 줬던 물량 오더컷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TSMC에 줬던 물량 오더컷을 요구를 했다는데 TSMC가 약속을 지켜라 해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잘랐다는 이야기가 지금 글로벌 IT 시장에서 정설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코인 시장의 붕괴와 게임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야 되는 것인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해야죠. 네, 꾸준히 매수해서 150달러 이하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해서 500달러까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전략은 해볼 만하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면서 치고 올라오죠. 네, 꾸준히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TSMC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0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25% 하락하며 57.8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4.03% 하락을 했네요. 16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다시 7.70달러에 하락하며 38달러를 기록했는데 오늘 자관 긴축은 결국 IT, 반도체 이러한 성장주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이 얻어맞는 그러한 하루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당연히 성장주들이 또 한번 폭락할 확률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겨우 지키면서 지금 시장에서 2만 525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금일이죠. 네. 시장은 금요일 발표될 6월 CPI 발표 전까지 변동성 확대 구간 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CPI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에 대한 피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의 대비가 필요하다. 피해주는 일단 반도체, IT, 2차전지 등 성장주가 피해가 전망돼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시 매력도가 높은 이러한 업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요구를 받고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인 BA-4와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서 여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높고 더 빠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라는 항체 회피 능력은 백신 접종자나 이미 감염된 회복된 사람들에게 재감염이 되는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수 기준으로 이전 정점에 근접하는 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아직까지 기존 마이크론 변이에 비해서 더 중증을 유발하는 증거가 구체화되지 않아 치명률 등에서 미칠 영향력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면 또 감기처럼 취급할 확률, 이러한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소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갈 확률이 있는데 이걸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면 저는 뭐 이런 거 던져버려 포기하라는 거죠. 또 언제 치명률이 낮아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폭락할 확률이 있는데 다만 한번 이렇게 진단키트주라든지 다음 백신주들이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이제 숫자가 눈에 보이는 공포의 시기가 곧 나타날 거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막 나타나면은 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특히 SD 바이오센스처럼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향후에 이 돈을 가지고 뭔가 M&A라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것이다. 이 가정, 미래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는데 이런 면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단타로 살만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너무 시장에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테마로 우리 눈에 확 들어온 것들은 한번 쫓아가서 물리더라도 단기로 일단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목표 수익률 한 15% 정도 받고 이런 생각이 막 두 개가 교차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 하루 단위로 바뀌고 변화하기 때문에 하루 하락에 크게 요동치기보다는 바닥 탈출, 그리고 바닥 다지기, 그리고 이번 긴축 강도가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와 있다고 보고 견디는 전략,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하지만 미국발 하락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만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일희일비하면 죽음이다. 이 장세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거죠. 자기가 우상향할 것이고 바닥을 탈출할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엉덩이를 깔고 견디는 그러한 하루, 이거 위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해줄 조언은 없습니다. 자, 힘을 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자료를 읽고 더 많이 쳐다보는 그러한 끈기 있는 그러한 투자자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